네, 제가 조금 더 보태드리면, 오늘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우리 조국혁신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하고 그 지지율 합하면은 50%가 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층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층 또 이 보수층까지 이렇게 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그렇게 광범위한 지지층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가 50% 넘는 지지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제가 볼 때 4월 10일까지 쭉 이어지고 앞으로는 태풍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 황은하 의원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검찰 개혁 사실 좌초됐다고 봐도 별 반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180석이라는 의석을 주고 검찰 개혁을 완성해라 이렇게 국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좌초되고 오늘 윤석열 정권이 탄생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왜 좌초가 됐고, 지난번에 어디 방송에 나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만 어떤 사람들 때문에 좌초가 됐다, 그런 굳이 편갈 얘기는 안 하시더라도 왜 좌초가 됐는지 하고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를 황 의원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검찰개혁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정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민주당에게 180석이라는 의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중도층의 어떤 마음을 얻어야 한다, 중도층부터 멀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지나치게 의식한 면이 있었습니다. 중도층이 검찰개혁에 대한 피로감을 좀 가지고 있고, 검찰개혁만 우리 민주당이 그걸 강하게 내세울 경우에 재보궐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 등에서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해서 계속 검찰개혁을 미루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치고 결국은 검찰개혁 실패를 가져왔고, 그 실패가 결국은 윤석열 정권 탄생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가장 선명하게 추진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떤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이제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가장 강하고 선명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민주당과 연대하고 협력해서,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는 입법으로 검찰개혁을 반드시 마무리할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께 약속을 드리고요. 예. 그 내용은 지난번에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수사기소 분리, 즉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검찰에서 폐지된 그런 직접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서 그쪽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조국혁신당이 지금까지 민주당이 주장했던 검찰개혁과 하나 다른 점은 검사장 직선제를 이번에 또 우리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수사 기소 분리, 또 검사장 직선제, 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입법사항이고요. 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같이 연대 협력해서 이 세 가지 사안을 반드시 입법으로 완수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검사장 직선제를 가지고 이제 때로는 좀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이제 과연 그 검사장도 정치적인 인물로 내세우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나 이런 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의 시각이 좀 있습니다. 예. 특히 수사기소 분리 이전에 검사장 직선제를 하면 검사장에게 사실상 제왕적인 권한을 주게 된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그 폐단이 크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를 먼저 하고 난 이후에 검사장 직선제를 하면은 그 검사장이 사실상 이제 기소권만 행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폐단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민주적인 통제를 받는 검찰제도 거기에 좀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